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너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00시간 정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그런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제 승리는 샘 월트만 CEO의 복귀로 끝이 났는데요. 그 타임라인을 길게 늘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제 지난 11월 6일 오픈 AI가 처음으로 개발자 행사 데브데이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엽니다. 여기서 샘 월트만 CEO가 정말 많은 반응을 얻었고요.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 이번에 내놓은 모두가 자신만의 GPT 모델을 만들 수 있는 GPT-3는 자기가 거의 10여 년 가까이 연구해온 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지난 16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애틀에서 이그나이트라는 연례의 행사를 열었어요. 오픈 AI와 워낙 대규모 파트너십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MS에서 내놓은 것은 누구나 자신만의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들게 하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내놓은 거예요. 정말 괴를 같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날 사티아 나델라 CEO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은 AI 인프라 기업으로 가는 길인데, 이를 위해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도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다. 남들은 굉장히 쉽게 이것이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MS의 오랜 기간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의 인프라에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픈 AI가 우리를 선택한 거다 하면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정말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정말 놀랐던 게,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시애틀에서 돌아오는 공항에서 기사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샘 월트만 오픈 AI CEO가 갑작스럽게 이사회에서 샘 월트만 CEO를 해임했다,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특별한 이유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그냥 이사회와의 소통이 이제 좀 온전하지 않고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에 가려진 내막이 무엇이냐, 뭐 어떤 좀 불합리한 행동이 있었을까부터 정말 많은 추측들이 있었고, 이 중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을 지금 오픈 AI의 파트너십을 넘어서 좀 뭐 M&A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정말 여러 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나요? 네, 저 이 부분부터가 우리가 이제 이번 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어떤 수를 둬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일단은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굳건하고, 샘 월트만 CEO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과는 별도로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던 지지할 것이다 라는 대주주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 극적인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는데요. 사티아 나델라가 개인 계정에 샘 월트만과 공동 창업자인 그렉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드밴스드 AI 팀에 합류하게 됐고, 이걸 이끌게 됐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발전에 이제 샘 월트만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됐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오픈 AI의 파트너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샘 월트만이라고 가지고 있는 귀중한 인적 자원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신의를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본인들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지 않고 인프라를 깔아놓고 다른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많이 취한다고 하지만, 이 파트너십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우리 단순히 회사 단위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죠. 좀 투자자들, 외부 투자자들이 이제 트라이브 캐피털을 비롯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다른 투자자들까지 샘 월트만 CEO의 복귀를 요구를 했고요. 뭐 일부는 기업 가치를 이렇게 영향을 준 이사회를 대체시켜라, 우리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도화선이 된 건 직원들의 반발이었어요. 770명의 직원 중에 이제 지난 월요일까지 설문을 했을 때 747명이 우리 샘 월트만 복귀 안 하면 우리도 퇴사할 각오로 샘 월트만의 복귀를 원해 라는 서한에 서명을 한 거죠. 다시 이사회가 테이블 위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사티아 나델라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상황은 좋지 않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하면서 오픈 AI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오픈 AI가 비영리 기관으로 출범하던 당시에 지배구조가 아직 있고 이사의 규모도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대폭 늘리고 이사회에 앉아야 되는 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이 상황을 이끌었던 일리아 수츠케버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의 결정을 후회한다. 내가 회사에 이렇게까지 손해를 입히려던 건 아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입장을 철회하게 되면서 네, 상황이 새롭게 국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사회에서도 이번 그 해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으켰던 일리아 수츠케버를 비롯해서 기존 이사진들이 대거 퇴진을 하게 됐고요. 정말 화려한 인물들이 이제 이사회에 옵니다. 그래서 브렛 테일러, 실리콘밸리에서 홍반장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세일즈포스의 공동 CEO를 지내기도 했고 트위터의 머스크의 인수 직전에 트위터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함께하기도 했고 애덤 디엔젤로, 커라 CEO까지 이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 AI의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 샘 얼트만이 갖고 있는 그 속도감 같은 걸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화, 상품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샘 얼트만에겐 굉장히 우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 동시에 이사의 규모가 9명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샘 얼트만과 MS 측의 인사들도 합류하게 되겠죠. 또 이게 가만 보면 기존의 비영리 기관으로 시작된 AI 관련 산업들은 비영리 기관으로 이렇게 오픈 AI와 같은 형식으로 창업자가 지분이 많이 갖지 않은 채로 시작한 곳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곳들에게도 굉장히 반면교사가 되면서 비영리 기관과 이 돈을 대는 이 벤처 캐피털리스트 이 사이에 불편한 동거가 결국에 그런 빅테크 기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통을 겪음과 동시에 완전히 이제 기업 색깔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샘 올트만과 그 최대 주주인 MS는 더욱더 많은 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샘 올트만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CEO 해임 사태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점은 과연 이 AI라는 그 기술이 어디까지의 절대 기술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통제권이 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협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 앤 밸런스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되게 주의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자분들도 이 내부적인 소통 문제가, 기업의 덩치가 굉장히 커졌을 때 외부에서 요구하는 이 기업에 대한 시각과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그 내부 조직들은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다음 기업으로 성장할지,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정말 많은 좀 교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리콘밸리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현장에서 밀접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느낀 바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고 싶지만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어서 미리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한번 고별 컨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